네, 안녕하세요. 튜멘토입니다. 벌써 17번째 시간입니다. 1인 영어 월천 시스템, 타협 불가능 조건, 신뢰, 신념, 수익. 뭔 소리를 하고 싶을까요? 타협 불가능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협 불가능 조건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주로 이제 원칙이라고 얘기하죠. 원칙은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불변해야 되죠. 불변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타협이 불가능해야 됩니다. 타협 불가능. 타협을 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신뢰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은 이것은 본인의 신념이 되며, 궁극적으로는 뭐가 되냐면 그 돈, 수익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또라이 같기도 하고, 그죠? 또라이 같기도 하고, 똘끼 충만 원장 같기도 합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광기가 있는 놈 같기도 하고 미친 놈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또라이가 돈을 버는 거고 똘끼 있는 놈이 돈을 버는 거고, 여기도 물음표 하나 해줄게요. 음? 그 이제 똘끼가 충만한 원장이 돈을 법니다. 그죠? 광기가 미친 놈이 또 돈을 벌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뭐냐면 하나의 원칙이고, 이걸 구체적으로 풀어서 제가 얘기할 때 그 일종의 타협 불가능의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타협 불가능이에요. 자, 여기도 다시 한번 다가가 봅시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언제나 마찬가지로 주제 파악입니다. 제가 이걸 계속 영상 찍을 때마다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제 파악이 안 되는 상태가 많습니다. 주제 파악을 계속 강조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잊어버립니다. 1인 기준입니다. 1부터 시작해서 9등급까지 나눕니다. 900만원 이상이면 1등급, 200만원 미만이면 9등급입니다. 2등급부터 8등급까지 가장 문제가 많습니다. 본인이 부족하다는 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등급은 1등급하고 9등급을 좋아합니다. 1등급 정도 되면은 이제 자본주의를 좀 알기 때문에 말귀를 잘 알아듣습니다. 9등급은 말귀는 못 알아듣지만 무식하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근데 시키는 대로 안 하면서 말귀도 못 알아듣는 게 2등급부터 8등급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뭘 안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막 깨우친 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깨우쳤는데 왜 5등급이야? 깨우쳤으면 1등급을 초월했어야 되지 않나요? 제 말에 일리가 있죠. 주제 파악은 이제 자기 객관화나 메타 엔지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주제 파악이 되셨으면은 아주 냉정하게 본인을 돌아보는 시간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 자아성찰이죠. 자아성찰.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결국 주제 파악하라는 얘기를 되게 다시 한번 돌려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제 파악을 하고 나면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러면 비로소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비로소 이제 제 얘기를 들을 자세가 돼 있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의문이나 의구심 같은 걸 갖지 마세요. 왜냐? 그대는 2부터 9등급에 속하는 존재이니까. 1등급 이상이라도 자세를 잘 갖추세요. 그러면 1등급을 초월할 수 있는 쌈박한 팁이나 쌈박한 아이디어를 충분히 얻어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타협 불가능한 조건을 얘기하기 전에 예전에 제가 1차 그 학원이 있습니다. 1차 학원. 교습소 공부방 말고 1차 학원. 1차 학원 했을 때 제가 꽤 잘했습니다. 잘해가지고 그 3개월 만에 그 100명을 달성했고요. 그리고 또 이게 또 발전을 해가지고 그 6개월 만에 무려 300명까지 돌파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6개월 차에 멈췄어야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애들 골라내기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제가 조금 더 욕심을 냈습니다. 욕심을 내가지고 이제 9개월 차가 됐을 때 이제 거의 뭐 500명까지도 넘어가는 엄청날 정도의 인원을 갖다가 채웠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망했습니다. 완전히 쫄딱 망했습니다. 뭐 반토막 수준이 아니라 뭐 100명도 안 되는 애들이 남게 됐던 경우까지 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렇게 갑자기 번창을 했다가
왜 갑자기 망했을까? 그게 뭐 때문에 망했냐면은 처음에는 저도 그 망한 이유를 잘 몰랐었는데 나중에 분석하고 분석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게, 내가 원칙을 어겼다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불변의 원칙이었던 타협 불가능 조건을 스스로 깼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제가 이제 신뢰를 잃어버렸고, 그러니까 제 스스로의 신념조차도 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수익이 감소되는 건 당연한 결과였던 겁니다. 이걸 나중에 제가 분석해서 깨우쳤어요. 응?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절대적으로 바꾸지 않는 짓들이 많습니다. 절대적으로 바꾸지 않는 짓들이 많아요. 자,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그 당시에도 내세웠던 거는 성공 습관이었습니다. 성공 습관은 뭐 제가 얘기하는 거 딱 세 가지밖에 없죠. 기상 6시하고 취침 11시. 그 다음에 이제 자기주도 학습 하루 5시간을 제가 철칙처럼 지킵니다. 이거를 이제 평가하고 테스트하는 시스템이 그 당시 오프라인에도 제가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공 습관이 두려워서 학원에 오고자 했지만 망설였던 애들이 많습니다. 대개 이제 300명 선까지는 그런 대로 잘 흘러갔습니다. 이 습관을 준수한 애들을 제가 받았으니까. 근데 이제 300명이 넘어갈 때부터 이 성공 습관 안 해도 되냐라는 아이들이 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 습관 플러스 제가 갖고 있었던 영어 교육 커리가 있죠. 영어 커리가 있습니다. 영어 커리가 이제 지금도 하고 있는 직독직해 시스템을 제가 갖추고 있었습니다. 오프라인도 갖추고 있었고 온라인도 갖추고 있었고, 그래서 되게 이제 요청이 많이 들어왔던 게, 이거 안 하고 영어만 하면 안 되냐, 이 요청이 되게 많았죠. 거기다가 이제 저희가 영어 내신도 개별화가 돼 있었죠. 당시에도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영어 내신도. 그러니까 이제 이걸 넘어갈 당시에 이제 많은 학부모하고 학생이 원했던 게, 성공 습관 안 하고 이것만 하면 되지 않냐, 응? 이거하고 이것만 하고 싶다, 그러면 등록하겠다, 이런 팀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받지 말았어야 되는데 욕심을 내다 보니까 받았습니다. 그때는 머릿속에 잘 되는구나, 잘 될 때 잘 해보자 해서 이 성공 습관을 없애버린 상태에서 이제 얘네들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는 그냥 잘 흘러가는가 싶었는데 어느 순간 학생들이 떠나기 시작하더니만 기하급수적으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무슨 짓을 한 거냐면, 제가 운영하는 학원의 독특한 컨셉을 제 스스로 없애버린 겁니다. 뾰족한 칼을 스스로 무디게 만든 거죠. 그래서 적군이 요 두 개 가지고는 일반 영어 커리큘럼하고 영어 내신인데, 물론 잘 하고 있긴 하지만 인근 학원하고 차별화가 안 됩니다. 처음에 이 성공 습관을 토대로 한 멘토링이 좋아서 등록했던 분들이 이 부분이 희미해지기 시작하고, 이 부분을 등한시한 애들이랑 섞여지다 보니까 분위기 자체도 안 해도 된다는 분위기로 학원이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평범한 학원이 되어버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뼈저리게 느낀 게 있어요. 초창기에 약속했던 것을 지켜내야 되는데 그걸 제가 못했던 겁니다. 결국은 이거는 타협의 조건이 아니라 타협 불가능의 조건이었던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타협 불가능의 조건이었고, 저를 믿어주신 학생하고 학부모님을 제가 배반한 행동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이제 나중에서야 깨우쳤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운영할 때는 2차 학원이죠. 2차, 3차, 4차, 5차 학원 운영할 때부터는 제가 철저하게 지켰던 게 뭐냐면은, 그죠? 타협 불가능 조건은 말 그대로 무조건 준수했습니다. 왜 그러냐? 저한테는 이제 신념이 생겼던 거죠. 신념이 뭐예요? 어떤 학생이 와서 이제 부탁을 합니다. 어떤 학부모가 와서 부탁을 합니다. 성공 습관 빼고 영어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대답을 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학생을 그냥 보내버립니다. 왜 이걸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었냐면은, 그 학생을 받는 순간 제가 망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저는 이 타협 불가능 조건이라는 거를 뼈저린 망함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게 신념이라는 거죠. 뾰족한 거죠.
원장님들도 이제 저하고 비슷한 경험들이 있을 건데 인식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학원이 잘 안 되는 계기가 언제였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원장님이 초창기에 얘기했던 거에서 아주 매력적인 게 있는데 그거를 지금 안 지키고 있는지 지키고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 부분이 아마 원장님의 학원의 핵심이었는데 그 핵심을 건드려 가지고 평범해진 사례가 제법 됩니다. 제가 컨설팅 해보면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제가 엄청나게 강조했던 놈이 스스로 망가뜨리니까 당연히 망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긴 신념은 저도 절대적이죠. 나는 망하기 싫어. 너를 받으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거절이 가능하게 되죠. 근데 진짜 웃기는 게 뭐냐면은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을 해서 보내잖아요. 등록을 한다는 겁니다. 등록을 하고 그 성공 습관하고 이걸 다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타협을 타협 불가능을 지켰더니 타협 불가능 조건을 준수했더니 그죠? 무슨 뜻이야? 응? 거부감 고객이 수용 고객이 되더라 이겁니다. 거부감 고객도 등록하더라. 이게 제가 발견한 아주 대단한 법칙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까요? 타협 불가능을 제가 이 거부감을 느꼈던 고객한테만 거부했던 게 아니라 모든 고객을 다 거부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객을 거부하니까 저는 자신감이 넘치죠. 거부를 하더라도. 왜 자신감이 넘칠까요? 알고 있으니까 얘 받으면 내가 망한다. 다시 망하기 싫거든. 안 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받으면 안 돼. 성공 습관을 하겠다는 애만 받아야 돼. 이해됐어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밖으로 뿜어내는 아우라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제 내면에서 나오는 거죠. 그 아우라가. 거기서 고객은 뭘 느낍니까? 거부감 고객인데 자기의 생각이랑은 달랐지만 저의 강력한 아우라가 이 사람한테 신뢰감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내 얘기를 전적으로 믿기 시작한 거고 애가 설득이 되는 거죠. 애 안 한다 그러겠지. 그렇지만 엄마가 엄청나게 강력하게 설득하는 거죠. 그때 엄마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영어 커리큘럼이 있을까요? 영어 내신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의 원칙을 갖다가 절대적으로 지키는 저의 태도를 보고서 뭘 느낀 걸까요? 이거는 당연히 잘하겠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타협 불가능 조건은 학원이 망하는 그 순간까지 타협 불가능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결코 망하지가 않을 거예요. 타협 불가능 조건을 목숨처럼 지켜야 됩니다. 그게 신념이에요. 신념이라는 거는 자신의 관념이긴 하지만 자신의 피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이 아니라 온몸에 푸르는 혈관 속에 살아 숨쉬는 혈액이 돼야 되는 게 그 타협 불가능 조건이에요. 이거를 원장님들이 순간순간의 욕심 때문에 놓칩니다. 그래서 막 이벤트를 한다 뭐 이러잖아요. 이벤트가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이벤트는 다른 학원도 다 합니다. 그러나 이제 타협 불가능의 조건을 고집스럽게 지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거는 상대편이 강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 강하게 느끼는 게 상대편 마음속에 신뢰를 만들어 버립니다. 다시 한번 원칙이 있으면은 타협 불가능이 되는데 이 타협 불가능은 자신의 머릿속에 흐르는 신념처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객한테는 신뢰를 만들어내게 되고 결국에는 수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념을 목숨처럼 지키게 되면 결국에는 수익화가 된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거부감 고객마저도 등록시키는 게 이러한 신념입니다. 그걸 꼭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부할 수 있는 용기도 가식적인 게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나와야 되고 잠재의식까지 내려가 있는 그 심리 상태가 그대로 나와야 됩니다. 저는 나올 수밖에 없죠. 경험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잠재의식에 장착이 돼 있다 보니까 지금도 이게 장착이 돼 있어가지고 제가 어떤 원칙을 세웠는데 원장님께서 뭘 이렇게 해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안 하죠. 왜 안 합니까? 제가 이걸 깨는 순간 무너진다는 걸 아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원장님 입장에서는 결국 아쉽고 저한테 약간의 미움도 생기고 삐짐도 생기겠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게 더 좋았다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본인을 신념으로 똘똘 뭉치게 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이에요, 믿음. 응? 믿음이 있어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지 그 소망이 실현되기 때문에 사랑도 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키워드는 이게 엄청난 키워드입니다. 종교 전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고 크리스찬이고 아니고를 떠나가지고 일단은 그 마케팅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세요. 성경을 마케팅 관점에서 바라보는데 그 성경을 갖다가 엄청나게 공부한 사람들조차도 그 깊이를 얘기합니다. 그럼 성경을 저술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깊이가 엄청난 사람들이고 깨달은 자였단 말이야. 왜냐하면 그걸로 대중들을 현혹시킬 자 할지라도, 대중들한테 거짓말 하기로 작정할지라도 그 책을 쓴 사람은 엄청나단 말이야. 근데 성경에 빠진 사람은 지식인층도 많고,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성경에 빠졌단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건 그대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일단 저술된 성경이란 책은 배울 가치가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불교 경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불교 경전에 나오는 그 자애라는 것하고 성경에 나오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은 저는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고육지책으로 만든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예수님 같은 경우에도 무리들이 다 무식했어요. 그중 똑똑했다는 사람 베드로도 무식하잖아. 응? 무식한 평민들이었다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 같은 경우, 사과머니 경우에도 왕족이잖아요. 왕족인데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무식했다고. 어? 그 무식한 사람들한테 많은 거를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짧은 키워드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강조한 게 사랑하고 사랑하라를 강조한 거야. 어? 그 사랑 안에 믿음과 소망이 들어가 있거든. 방금 얘기했던 바로 이 신념. 이 신념이 돈이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럼 이 신념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믿음을? 왜? 믿음을 저는 사랑할 수밖에 없지. 돈이 되니까. 어? 내 믿음을 저버렸더니 어떻게 돼서 돈을 잃었잖아. 내 믿음을 지키니까 어때요? 돈을 계속 벌잖아. 이해됐어요? 이게 바로 믿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 일을 사랑하게 돼, 안 사랑하게 돼? 사랑하게 되지. 그게 자애야, 부처님이 얘기하는. 이거 갖다가 제가 철학적인 관점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자본주의 관점하고 현실적인 관점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이해됐죠? 저는 절대로 종교를 전파할 생각이 없어요. 다만 제가 평가하고 있는 2000년 동안 마케팅으로서 그 유력한 책인데 공부할 가치가 충분한 책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불교 경전도 마찬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좋은 책이잖아. 교과서에 나온 내용은 다 믿을 만한 얘기인가? 조작이 더 많죠. 그런 관점에서 연구해 볼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믿음을 그래서 갖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키워드의 엄청난 위대함, 자애의 엄청난 그 위대함, 그런 단어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 깨달은 자들이 우리 같은 민생들한테 그 깨달음을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게 도와주려고 만든 키워드라고요. 그런 키워드를 연구하는 거는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로 제가 소개한 게 신념과 신뢰, 결국 믿음을 갖다가 갈라치게 한 것에 불과하죠. 결국 믿음은 돈이다 얘기하는 거 제가. 믿음은 돈이다. 이해됐습니까? 이해가 됐습니다.